오늘은 2015년 3월 춘분날입니다. 오늘 춘분날 제가 신라 천년의 고찰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이 불국사는 서기 750년경에 김대성이라는 당시 대상이 창건한 사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덕왕 때 김대성이란 대상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각각 창건 또는 중창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지금의 석굴암은 석불사다 해서 중간에 불자를 넣고 이름을 초창 때 장명을 하였다가 훗날 석굴암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삼국유사 대성 2세 부모 효편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김대성은 본래 지금의 경주 모랑 지역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상당히 궁핍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올 즈음에 자기의 집 앞에서 한 스님과 여러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다 문득 거기에서 그는 스님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에서 한 개를 보시하면은 다음 성에는 만 개의 덕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개 보시하면 다음 성에는 만 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였던 당시의 스님은 점계라는 스님인데 대성은 그 점계성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점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모에게 상의를 한 결과 자기가 읽어놓은 작은 오두막집과 채전 한 두락을 바로 스님에게 공양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성은 곧 병사를 했다. 병이 걸려서 돌아갔는데 그 대성이가 죽어서 다시 환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환생이란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이 쓴 그 환생 중에서는 당시 신라의 큰 스님이었고 성사였던 원효 대사와 또 그와 인연을 하였던 사복이라는 분도 역시 전생과 이성에 환생을 하였다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기록에서 환생이라는 그러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대성이 어느 날 환생해서 다시 태어났던 곳이 곧 당시 신라의 대상이었던 김문양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김문양의 아들로 태어난 김대성은 처음에는 오른손을 꼭 쥐고 태어났다. 그래서 가족들이 손을 아무리 펼치려 해도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김문양의 가족들은 결혼하고 7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문득 아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는 큰 경사가 났다고 즐거워했고
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른손을 꼭 쥔 채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가서 손을 펼쳤는데 보니까 큰 대자에서 재성자를 써서 대성이라 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장 대상은 자기의 성을 따서 그를 김대성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린 대성은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껏 공부도 하고 자라면서는 사냥도 하고 계림숲에 나가서 사냥도 하고 또 친구들과 그 호연지기를 하면서 열심히 청소년 시기를 즐겁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할 즈음에 어느 날 계림 부근에서 김대성이 곰을 한 마리 사냥을 했는데 그는 곰을 사냥하고 어느 주막집 앞에 곰을 놓아두고 주막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의 꿈속에 곰이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조금도 해함이 없었는데 너는 나를 왜 해쳤느냐 이렇게 해서 곰이 항의를 하자 대성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해쳤으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서 너를 잡아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죠. 대성 자신이 환생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너를 잡아먹겠다는 그런 말을 듣고 대성은 크게 뉘우치며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곰은 나를 위해서 절을 지어주고 평생 나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은 대성은 곧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결국 집에 돌아가서는 곰을 그 계림에다가 좋은 곳에 묻어주고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었는 절이 장수사입니다. 그런 장수사를 지어주고 죽은 곰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스님을 2분을 배치해서 영혼을 위로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은 그때 전생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은 후생의 부모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불사를 창건하였고 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곳에 불국사가 그때 마침 큰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중창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설화의 현장적 연구란 그런 논문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논의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신라가 통일되었던 그런 시점이고 통일신라 시대 때 경덕왕은 그 선대 왕들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희생을 하였던 그러한 것을 자기가 그 윗대를 통해서 경험도 하고 또 서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자기는 바로 친형인 그 효성왕의 넋을 위로하고 또 앞전에 선조왕 등을 위로하기 위해서 토암산에 자주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아서 동해의 대왕암 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토암산 중턱에 석불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은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창건하였다는 그런 기록과는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적어도 불국사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라의 돈으로 중창한 그런 사찰을 어찌
현세 부모를 위해서 창건했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펴보면은 정교 백운고가 있고 또 저 앞에 건물이 서 있는 하단 벽에는 석조가 축조되어 있는데 그 석조 형식도 특이하게 여기는 돌출된 그런 석축을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중간에 항아리 같이 이렇게 둥근 모양의 그 감시를 파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토암산에서 내려오는 줄기에서 이것을 땅을 파지 않고 그대로 줄기를 따라서 성토를 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토암산 정상이 마치 화산처럼 생겼는데 그 화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곳에 정교 백운교를 만들고 이 아래는 그 연못을 크게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물을 항시 쉽게 떠올려서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항아리 모양의 그 석축 감시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국사의 그 풍수와 관계가 된 그런 설화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청운교, 백운교 있지만 또 다부탑, 석가탑도 있고 또 그 탑과 연계해서 그 영지라는 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달과 아산여에 대한 설화도 있고 해서 이 불국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설화를 간직한 사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과 계단은 청운교가 있는 계단입니다. 본래는 이 계단을 개방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마멸 등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은 수학여행을 하고 이 계단에 쭉 앉아서 기념 촬영을 하였던 그때의 모습을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내지 아래는 설화 속에 전성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러죠. 멀리 보이는 저 문은 동문으로서 불국사로 들어오는 그런 진입로라 할 수가 있죠. 정면에 보이는 이 탑은 불국사 경내 동쪽에 자리한 다보탑입니다. 이 다보탑에는 하단 기단 부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사자가 사방 4마리를 배치해 두었는데 일제 때 도구를 당하고 현재는 한 마리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국사 경내의 대웅전입니다. 서편에는 본래 석가탑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해체 복원 중에 있습니다. 청운교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누각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저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아마 연못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연못이 당시에는 상당히 넓어서 이 안으로 조각배를 타고 이 백운교, 청운교를 지나 그 노늘었다 한 그런 설화도 이곳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불국사 정면 회랑 쪽 석축의 모습입니다. 이 석축의 모습은 그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의문과 평가를 받게 되죠.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쌀쌀한 편입니다만 오후 늦게 관광객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락전 앞 누각에서 내려다보는 앞에 전경입니다. 이 전경 역시 앞에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과거에는 이 계단을 통해서 출입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훼손을 우려해서 지금 폐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불국사 마당에 작은 소나무 조경은 마치 소나무가 불국사의 부처님 앞으로 막 걸어 들어가려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을해년에 돼지해라 그래서 이 극락전 현판 뒤에 창건주가 돼지 모양의 동물을 조각해서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관광객들이 운집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래 와서 이 멧돼지 형상을 콘텐츠화해서 극락전의 복덕이다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또 그 기복의 대상으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럼 현판 뒤에 멧돼지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자, 낙자 그 사이에 위에 멧돼지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멧돼지 형상이죠. 이 극락전 현판 뒤에 숨겨놨는데 우연히 한 방송사에서 이걸 알고 취재를 했다 그러죠. 한 방송사에서 1박 2일이라는 프로를 제작하면서 불국사 극락전의 멧돼지 찾기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주문해내서 그것이 전국에 알려지고 또 이 사찰에서도 이걸 컨셉으로 앞에 보이는 저러한 멧돼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극락전 뒤에서 바라보는 이 불국사의 뒷산, 토암산 줄기의 모습입니다. 극락전 뒤에는 비가 오더라도 한 방의 비도 맞지 않게 주변에 회랑을 길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이 회랑은 사방으로 만들어서 불국사 경내는 어디를 가도 비를 맞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죠. 불국사 그 본거물이 있는 서편에 정면의 그 출입로가 있는 그 입구에 자리 잡은 범종각입니다. 본래 이 범종각에는 박정희 대통령 만수무강이라는 그런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만 훗날 이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입구는 아주 조경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불교 미술관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이 주변에는 벌써 3월 말입니다만 벚꽃이 만개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오늘은 평일 오후입니다만 5시경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몹시 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신라 천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불국사, 여기는 석굴암과 더불어서 앞에서와 같이 삼국유사의 대성 2세 부모 효와 깊은 인연을 두고 있는 사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유명한 당시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의 뛰어난 문화력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었다는 데서 기쁜 마음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